네, 안녕하십니까. 그래비티입니다. 2015년 기출문제 중에서 이제 과학교육론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문제 볼 건데요. 전공 A 기입형 1번부터 전공 B 서술형 1번까지 보겠습니다. 전공 B 논술형 1번 같은 경우는 전공 풀이하면서 같이 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풀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로 제가 그 과학교육론 풀이 부분을 시분 부분을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전공 A 기입형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교육과정 문제인데요. 그 2009 개정 교육과정 부분에서 빈칸에 알맞는 부분 찾으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그 상황에 좀 맞춰서 내용을 좀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자기장, 그리고 니은 같은 경우는 의사소통, 이렇게 이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물론 이제 지구과학 2 교육과정 부분을 이렇게 아셔도 풀 수 있고, 혹은 이제 모르셔도 좀 앞뒤 문맥을 좀 살펴보시면 이제 뭐 액체 상태의 지구 외액의 운동에 의해서 지구에 뭐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된 내용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장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여기서도 핵이 철이 풍부해서 지구가 자전함으로 지구에 자기장과 이온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과정 부분은 그 교육부에서 나온 책자를 좀 몇 번 읽어보셔서 그 눈에 좀 익히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외우기는 좀 어렵고, 자기장과 또 니은은 의사소통,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전공 A 기입형 2번 문제, 교사학습 모형 문제입니다. 발견학습 문제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번 내용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일시정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으실 분들은. 내용 살펴보면, 자, 지금 탐색 및 문제 파악 단계에서는 이제 그 지진과 화산 발생 지역 확인한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 동영상 보여주는 내용이고, 가 부분은요, 이제 지진과 화산 발생 기록표를 모둠별로 나눠주고 발생 위치를 판의 경계가 그려진 세기지도에 표시하고요. 그리고 판의 관계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단계. 그 다음에 나 부분은 학생 탐구활동 통해 발견한 지진과 화산의 분포와 판의 경계와의 관련성 발표시키고 피드백도 해준다 하는 내용. 다 같은 경우는 추가로 제시한다. 이 단어가 이제 좀 핵심 단어겠죠. 추가로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견학습 같은 경우는 이제 귀납 방법에 의해서 학생 스스로 그 결론을 이끌어내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자료를 한번 제시하고 추가 자료를 제시해서 귀납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추가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가, 다, 나에는 또 피드백이 있으니까요. 마지막 부분이겠죠. 결론 도출. 그래서 가, 다, 나 순서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수업 계획에서 기억에 해당되는 통합 탐구 기능을 쓰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이 여기 가랑 다 부분에 이제 있죠. 이것은 자료 제시 부분, 자료 추가 제시 부분인데, 이건 다 주어진 자료를 이제 해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료 해석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발견 학습 단계에 맞게 순서대로 쓰라라고 했으니까 가, 다, 나 순서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데, 그 자료 추가 제시 부분이 발견학습의 특징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전공 A 서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외학습 그리고 협동학습 관련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있고요. 야외학습 전에 이제 이런 거 했다고 하네요. 야외학습 수행 단계에서 이렇게 했고요. 학습 후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리온의 야외학습 절차 관점에서 봤을 때 전과 후에서 문제점 한 가지씩 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니은에서 문제점 보완하기 위해서 협동학습을 하려고 하는데, 스테드 모형하고 직소 원 모형 중에서 어느 것이 적절한지 근거와 함께 쓰라라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전에 그리고 후에 문제점 각각 한 가지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에는 초등학교에서 이미 암석과 지층을 배운 적이 있어서 별도의 사전 수업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5가지 학습 주제를 전문적으로 파악하도록 수업을 계획을 하였었는데, 학생 25명의 원활한 지도와 인솔을 위해서 주제별로 일부만을 뽑아서 활동지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5가지 학습 주제가 다 안 하고 일부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 기억과 니은에서 나타난 문제점, 이것으로 이제 어떤 학습 모형이 적절한지를 찾아내는 이제 단서가 되겠죠. 일단 야외학습 전에서 이제 문제점은 사전 수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야외학습 수행 단계에서 보면 학생들이 클리노미터 사용법도 잘 모르고, 또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찾아보는 게 아니라 설명 들으면 바로 이제 써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했고, 또 일부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다른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5명씩 모둠을 구성해서 학습을 하긴 하였는데 이게 그 모둠 내에서 이제 일부 학생들만 했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야외 학습 전에 그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한 가지만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 별도의 사전 수업을 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이제 클리노미터 사용법을 익숙치 않아서 혼란스러워했다. 사전 수업을 하지 않은 점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는데, 좀 이제 곁들이자면 이런 내용 하면 쓰면 어쩔까 생각했습니다. 오리온의 야외 학습 그 부분에서 생소한 경험 공간, 이것도 키워드로 좀 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답사 지역과의 친숙함, 그 다음에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 그다음에 사전 야외 학습 경험, 이 세 가지들이 사전에 배우면 이제 이 부분이 커지니까 생소한 경험 공간이 작아진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답사 지역을 이렇게 뭐 안내 자료, 뭐 사진 자료, 동영상 자료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좀 배워보면 친숙하게 되겠죠. 그리고 뭐 클리노미터 사용법이라든지 뭐 암석 종류, 뭐 그다음에 지층 종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이 미리 배워놨으면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도 충분히 쌓이는 것이고, 뭐 사전 야외 학습 경험, 학습 경험이 많이 없다면 야외 학습에 나가서 어떤 문제점이 예측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사전에 무엇을 준비를 해야 사전 야외 학습을 잘할 수 있다, 뭐 그런 경험들을 쌓는 건데, 경험이 없다면 그런 안내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 야외 학습 수행 단계에서는 특별히 이제 클리노미터 사용법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처음 사용해서 이제 혼란스러웠다고 했으니까, 이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으로서 그 클리노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미리 그 사전 수업을 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가미를 하면 더 풍부한 답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면, 야외 학습 전에서는 학생들의 생소한 경험 공간이 커서 그 혼란스러워했다. 그래서 클리노미터 사용법이나 그 암석과 지층에 대한 지식, 그러니까 학습할 요소에 대한 지식을 미리 좀 이 사전 수업을 통해서 숙지를 했다면 생소한 경험 공간이 줄어들어서 학생들의 혼란을 좀 이렇게 줄일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야외 학습 후의 문제점. 야외 학습 후의 문제점은 학생들이 이제 모둠별로 활동지 내용 발표도 하고 제출한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연결을 짓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이제 원래 이제 활동지 내용 발표하고 제출하는 것도 충분히 이제 적절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을 짓지 못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그 야외에서 배운 내용, 그리고 실제 우리 뭐 교과서에 있는 암석, 사진, 그 다음에 뭐 지층, 그런 그림들, 모형들, 그런 것을 통해서 야외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교재를 통해서 배우는 내용들과 좀 이렇게 연결 짓는 그런 수업이 필요한 후에 그 다음에 활동지 내용을 발표했다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뭐 피드백이 좀 부족했다라든지 좀 이렇게 야외에서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수업이 부족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협동학습 모형 적절한 거 찾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스테드 모형 같은 경우는 이제 향상 점수, 원래 학생이 가지고 있었던 점수보다 얼마만큼 더 향상이 됐는지 그것을 평가를 하고 모둠별로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 특징이죠. 직수 모형 같은 경우는 각 주제들이 있고 그 주제별로 각 원모둠에서 한 명씩 이렇게 착출되어서 이제 전문가 모둠을 구성해서 그 전문가 모둠에서 배운 후에 다시 원모둠으로 돌아가서 그 원모둠 모둠원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모형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억 내용이 그 단서가 됩니다. 그래서 총 5가지 학습 주제가 있었고 학생은 이제 25명이고 5명씩 모둠이 이제 구성된 상황이니까 그 5가지 주제를 각각 하나씩 전문가 모둠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원 모둠에서 한 명씩 그 5가지 모둠에 각각 들어가서 배우고 다시 원 모둠으로 돌아가서 그 원모둠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주면 훨씬 바람직하게 수업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것이 적절하냐면 직수원 모형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되고, 근거는 이제 그 5가지 학습 주제라는 얘기. 그래서 5가지 학습 주제가 있고 학생들이 각 원모둠에서 한 명씩 그 5가지 학습 주제를 배우는 전문가 모둠을 구성하여 전문가 모둠에서 배우고 다시 원모둠으로 돌아가 원모둠 모둠원들에게 도움을 주면 모든 주제를 학습이 가능하고, 이로 인해서 그 일부 학생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이 그 개별 책무성을 지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그 전문가 모듬 그리고 개별 책무성,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A 서술형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도 문제인데요. 자, 이렇게 수업 전 개념도가 있고요. 수업 후 개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것은 여기 있는데요. 이제 구성 측면에서 개념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찾는 거 두 가지. 그 다음에 오슈벨의 동화설에 의해서 유의미 학습 중에서 어떤 유형인지 찾는 거, 기억, 판단 근거, 서술, 그리고 5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니은에서 찾아 설명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구성 측면에서 변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전 부분을 먼저 보시면, 자전이 지금 학생은 수업 전에 태양의 일주 운동이 자전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수업 후에는 자전에 의해서 태양의 일주 운동뿐만 아니라 별의 일주 운동도 일어난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전의 구성 측면에서 이제 변화된 거 한 가지, 먼저 첫 번째는요. 자전에 의한 현상으로 이제 태양의 일주 운동뿐만 아니라 별의 일주 운동도 추가하였다, 이렇게 이제 한 가지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게 구성 측면에서 이제 쓰라고 했으니까요. 이 그 교차 연결 부분을 좀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의 부분, 여름과 겨울 부분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근데 이제 수업 후에는 이제 낮에는 여름에 그 낮의 길이가 여름에 길다, 그다음에 밤의 길이는 겨울에 길다, 이런 식으로 교차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과 낮 그리고 여름과 겨울이 교차 연결로 연결되었다, 이렇게 두 번째 그 구성 부분에서의 특징, 변화된 측면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유형 중에서 그 어떤 거냐라고 했는데요. 기억에 적용되는 유형. 자, 기억 보시면 처음에 이제 자전에 의해서 태양의 일주 운동이 생긴다는 것만 그 알던 학생이 별의 일주 운동도 생긴다는 것을 알았죠. 이것은 하나만 알고 있었던 학생이 자전에 의해서 또 다른 하나를 알게 된 것이니까 하위적 학습이 되겠죠. 이제 태양의 일주 운동만 알고 있었는데 별의 일주 운동을 알게 됐으니까요. 자전에 의해서 생긴 것이. 그래서 하위적 학습인데, 하위적 학습 중에서는 이제 그 중고 속성의 변화에 따라서 그 파생적 포섭, 상관적 포섭이 있죠. 이제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파생적 포섭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고 속성, 자전이라고 하는 것의 중고 속성이 변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자전에 의해서 태양의 일주 운동만 알았었는데 별의 일주 운동을 알았다고 해서 자전의 중고 속성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중고 속성이 바뀌지는 않는 파생적 포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파생적 포섭까지는 안 쓰더라도 하위적 학습만 써도 충분히 그 적용되는 유형이라고 했으니까 하위적 학습만 써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이제 자전에 의해서 태양의 일주 운동만 알았던 학생이 별의 일주 운동도 알았기 때문이다,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개념은요. 이 계절의 변화가 이제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알던 학생이 계절의 변화가 그게 아니라 지구의 자전축의 기울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으로 알았죠. 그래서 이것은 올 5개념이죠. 이제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도 물론 이렇게 변하는 건 맞지만 그게 계절을 변화시킬 만큼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계절이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5개념이 바뀌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개념이 어떻게 변화되었냐, 니은에서 찾아 설명하시오. 계절의 변화가 지구 태양과의 거리가 아니라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에 의해서 계절이 변화된다는 것으로 5개념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공피 서술형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거리와 밝기 관계, 이렇게 해서 탐구 활동 있고요.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실험에서 조작변인과 종속변인 찾아 쓰는 거, 그다음에 추가 활동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학적 추론의 유형,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험 수준을 중거로 탐구 활동의 개방성 설명하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작변인, 종속변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살펴보면 이제 이 실험이 이렇게 실험을 쭉 하는 건데, 지금 뭘 조절을 하는 조작 변이는 이제 그 실험을 할 때 변화시키는 값인 거죠. 그리고 종속 변이는 그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결론을 얻는 값이죠. 측정하는 값. 조작 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발광 다이오드와 격자가 그려진 종이 사이의 거리, 이게 조작 변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5cm씩 증가시키는 거니까요. 이 밑줄 친 부분이 조작 변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종속 변인 같은 경우는 이제 빛이 비춰진 격자의 수, 이제 이것을 이제 세는 거거든요. 격자의 수를 세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이 격자 한 개당 비춰진 빛의 양, 이것도 이제 구해야 됩니다. 그 밝기를 구하는 거죠. 근데 밝기는 격자 한 개당 비춰진 빛의 양입니다. 그래서
조작 변이는 이제 발광 다이오드와 격자가 그려진 종이 사이의 거리 이거 하나만 쓰면 되겠는데, 그 이제 종속 변이는 빛이 비춰진 격자의 수 이거 하나만 쓰든지, 아니면 이 빛이 비춰진 격자의 수 요거랑 이제 계산을 해서 얻은 밝기, 즉 격자 한 개당 비춰진 빛의 양 이것까지 두 개를 써야 될지 이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면 빛이 비춰진 격자의 수 요거 하나만 쓸 것 같은데, 이제 격자 한 개당 비춰진 빛의 양도 이 표에서는 구해야 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종속 변인으로 하나 더 써야 되나? 종속 변인을 만약에 두 가지 쓰라고 했다면 두 가지 쓰는 게 맞는데, 그게 따로 안 써져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격자의 수 하나만 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것은 탐구 활동의 추가 활동 단계에 나타나는 과학적 추론 유형 이제 물어봤는데, 추가 활동 이겁니다. 학생들의 별의 밝기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것, 이것은 이제 대전제가 되겠죠. 이 대전제로부터 특수한 상황, 만일 태양이 지구로부터 2배 멀어지는 그 특수한 상황의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예상하는 것이니까 이건 연역적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근거도 이유와 함께 써라고 했으니까요. 이 별의 밝기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대전제로부터 태양이 지구로부터 2배 멀어질 때 밝기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하는 것은 연역적 추론에 의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실험 수준을 중거로 탐구 활동의 개방성 설명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험 수준이 이렇게 0수준, 1수준, 2수준, 3수준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교사는 탐구 문제를 제시한다 라고 했습니다. 교사가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험 순서는 학생들은 탐구 활동지에 제시된 순서에 따라 라고 했습니다. 순서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도 제시됐고 방법도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답은 이겁니다. 교사는 학생들의 실험 결과를 확인했는데 이론적인 실험값을 제시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이론적인 실험값을 제시한다는 말은 해답도 제시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네들이 뭐 실험 뭐 어떻게 했는데 그거 말고 이게 이론적인 값이야. 이론적인 실험값은 이거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도 제시됐고 방법도 제시됐고 해답도 제시된 실험 수준 0수준의 개방성을 가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험 수준을 중고로 탐구활동 개방성을 설명하시로 했으니까 문제, 방법, 해답이 모두 제시된 실험 수준 0수준으로서 개방성이 낮다,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안을 쓰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2015년 기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 전공 비논술형 1번은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기출 풀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